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적과 마법의 순간. 김용언. 우연과 행운의 힘으로 발견한 비밀의 문. 메리 레녹스가 고모부와 함께 살러 미스 헬스 와이트 저택에 왔을 때 모두 메리처럼 기분 나쁘게 생긴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메리의 얼굴과 몸은 작고 야윈 데다가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표정은 심술부져 보였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이다. 10살 소녀 메리의 아버지는 인도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국 고위 관리였는데 늘 바쁜 데다가 그 자신도 늘 아팠고 굉장한 미인이었던 메리의 어머니는 관심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파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뿐이었다. 어머니는 아기를 전혀 낳고 싶어 하지 않았다. 메리는 태어나자마자 유모 손에 넘겨졌다. 유모는 주인 마님을 기쁘게 하려면 가능한 한 아기를 마님 앞에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메리는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러보질 못했다. 다른 하인들처럼 주인 마님이라고 불렀다. 메리는 자신이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걸 의식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다 콜레라가 돌았고 저택에서 부모님을 비롯한 하인들이 순식간에 모두 죽어나갔다.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한 채 혼자 굶주림에 지쳐 방에 드러누워 있던 메리만 살아남았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버려졌던 메리는 자신을 떠받드는 유모와 하인들에게 제멋대로 구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다. 부모가 죽었다는 사실에 딱히 슬퍼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메리는 인도에서 갑자기 영국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요크셔 지방의 황무지에 있는 고모부 아치볼트 크레이븐의 크고 낡은 저택에 살게 된다. 무시무시한 곱사등이라고 알려진 고모부는 아주 아름다웠던 부인이 갑작스레 숨을 거두고 나서부터 훨씬 더 괴팍해졌고 홀로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며 인간 세계를 등졌다고 했다. 아가씨가 외로운 건 당연해요. 아마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외로워질 거예요. 메리는 낯선 집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하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부터 듣는다. 집안을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부를 만나려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돌아가신 마님이 사랑했지만 지금은 10년째 잠겨있다는 황폐한 정원의 정체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메리에겐 뭐든지 금지 상태였다. 무엇보다 그 정원이 궁금해진 메리는 생각한다. 정원을 어떻게 잠근다는 것일까? 정원에는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이야. 혼자서 저택을 이리저리 헤매던 메리는 자신만큼이나 외로운 붉은 가슴 울새를 쫓아가다 그 새의 도움으로 그리고 작은 우연과 행운의 힘을 빌려 담쟁이 덩굴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문을 발견한다. 메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은 수없이 다시 읽어도 여전히 온몸이 짜릿해지는 당장 나 역시 페이지 안으로 뛰어들어 메리와 함께 그 정원 안을 훔쳐보며 숨을 몰아쉬고 싶은 기쁨과 판타지, 경의의 순간이다. 산책로를 따라 상쾌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정리되지 않은 채 담장으로 늘어진 가지를 흔들고도 남을 만큼 세게 불었다. 메리가 붉은 방울새 곁으로 다가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는 담쟁이 덩쿨을 옆으로 밀어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뭔가 언뜻 보였다. 메리는 앞으로 다가가 그것을 만져보았다. 나뭇잎으로 뒤덮인 둥근 문 손잡이였다. 메리는 담쟁이 덩쿨에 손을 넣고는 덩굴을 이리저리 걷어냈다. 담쟁이 덩쿨은 빽빽하게 자랐지만 늘어진 커튼처럼 느슨했다. 몇 줄기는 나무와 새 손잡이 위에 뒤얽혀 있었다. 메리는 기쁨과 흥분으로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손에 잡은 쇠로 된 네모 모양의 이것은 무엇일까?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니 구멍도 하나 만져졌다. 그것은 10년 동안이나 잠겨있던 문의 열쇠 구멍이었다. 길게 숨을 내쉬고는 뒤를 돌아보며 누가 오는지 살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메리는 흔들리는 담쟁이 덩굴을 젖히고 문을 밀었다. 문은 천천히 열렸다. 메리는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섰다. 흥분과 놀람과 기쁨으로 가빠진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메리는 비밀의 정원 안에 들어서 있었다. 그곳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장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곳이었다. 소설 전반부가 죽은 것처럼 보였던 비밀의 정원이 아름답게 되살아나길 간절하게 바라며 요크셔 소년 디콘과 함께 정원을 보살피기 시작하는 메리의 모험이 중심이라면 후반부의 또 다른 주인공은 콜린이다. 얼굴도 본 적 없고 존재조차 몰랐던 메리의 사촌, 치볼드 크레이븐의 병약한 아들, 아들과 아내의 목숨을 맞바꿨다는 삐뚤어진 생각에 아들의 얼굴조차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냉혹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10살짜리 소년. 디코는 말한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실 거래요.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나쁜 거래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잘 자랄 수 없는 법이니까요. 주인님은 가엾은 아들에게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주지만 아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잊고 싶어 해요. 비밀의 정원만큼이나 메리에게 존재 자체를 쉬쉬했던 콜린 역시 메리가 한밤중에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듣고 혼자 텅 빈 복도를 헤매다가 찾아냈다. 어른들이 가장 잔인한 점은 처음에는 내가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지금은 내가 듣지 못한다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태연하게 그 아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성급하게 진단 내리고 결정지어버린다. 콜린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일찍 죽거나 혹은 살아남으면 아버지처럼 곱사등이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자랐다. 심지어 콜린은 아버지의 사촌이자 내가 죽으면 미셀스 와이트 정원을 물려받게 될 의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가 살지 않기를 바랄 거야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콜린은 비싼 물건에 둘러싸인 채 방 안에 유폐되어 누구의 관심과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격분과 히스테리와 죽음의 예감에만 시달렸다. 메리와 콜린 둘 다 보통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먼 낯선 생각에 빠져 살았다. 더없이 아름다운 치유의 힘. 비밀의 정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새롭게 가꾸기 시작한 메리는 콜린 역시 부활시킨다. 메리는 단호하게 자신보다도 더 말을 안 듣고 심술궂고 제멋대로인 사촌에게 잘 들어. 우리 더 이상 죽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난 싫어.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디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그림책을 보자. 라고 단호하게 제안한다. 그리고 마침내 메리와 디콘과 비밀을 공유하게 된 콜린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휠체어에 탄 채 정원에 들어서고 단숨에 매혹된다. 콜린은 외친다. 난 건강해질 거야. 꼭 나을 거라고. 메리, 디콘, 난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영원히 살 거라고. 이에 감동한 디콘도 거둔다. 우리는 도련님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우리는 정원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는 아이들일 뿐이고 도련님도 그런 아이가 될 거예요. 남자아이 둘과 여자아이 하나가 봄을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요. 봄햇살이 무섭기만 하던 황무지를 녹색으로 변화시키듯 아이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황폐했던 정원을 더없이 아름다운 마법의 공간으로 바꿔놓듯 뒷콘과 정원이 어린 메리와 콜린의 황폐한 심성을 매만지듯 비밀의 정원의 후반부는 더없이 아름다운 치유의 힘으로 빛난다. 정원과 아이들은 한꺼번에 활짝 피어오르는 꽃망울처럼 아름답게 어둠을 밝히는 불꽃처럼 찬란한 생명력으로 들끓는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정원과 아이들은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는 순간 바로 반응하며 부활한다. 비밀의 정원을 1차적으로만 해석하여 아이들은 무조건 태양과 새소리와 녹음이 우거진 곳에서 행복하게 뛰놀아야 한다. 자연 근처에서 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건 곤란한 일이다.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 외롭고 엇나간 아이들이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는 과정을 비밀의 정원은 되풀이의 마법이라고 부른다. 다만 그것은 외부로부터 자동적으로 운명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던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은 이런 걸 몰라도 돼. 알면 못 써라고 미리 규정 지으며 삶의 비극과 어둠과 그림자를 감추려고만 들었고 아이들이 그런 비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무시했다. 삶은 곧 고통이라고
체념하고 견뎌내야만 하는 무엇이라고 정해버린 다음 아이들과 성인의 세계에 엄격한 선을 그어버렸다. 하지만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비극의 근원을 찾아내고 응시하고 그러면서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정원의 힘으로 함께 과거의 상처를 다독이고 극복해 나간다. 아름다운 삶은 원래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극으로 점철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며 그렇게 얻어진 행복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가치를 획득한다. 어른들은 메리와 디콘, 콜린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 아이가 어른을 그리고 스스로를 둘러싼 좁고 편협한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법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비밀의 정원이 가장 힘주어 여러 번 되풀이해 말하는 바는 아이들에게 물리적인 정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정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정원일 필요도 없다. 책이든 그림이든 동물이든 대상은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 다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같은 따뜻한 배려야말로 또한 아이들에게 진정한 마법일 것이다. 그날 오후 이 세상은 한 소년에게 완벽하고 눈부시게 아름답고 친절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 같았다. 순수하고 선한 것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곳에 다 불러 모아 놓은 것 같았다. 아이들에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기적과 마법의 순간이 필요하다.